130여 년 전 개항 이후 새 문물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던 인천 개항장 일원. 변화를 받아들이며 누구보다 앞서 나갔던 이 공간은 이제 근대 역사 자산을 근간으로 지역과 사람 그리고 시간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130여 년 전 개항 공간에 이어 천재 건축가 김수근의 건축 철학을 담은 이음 1977이 있다. 송악동 1가 2-4, 이음 1977이란 새 이름을 얻은 이곳은 건축가 김수근과 평생의 동지였던 김원석의 손길이 닿은 집. 집을 여는 것만으로 항만과 응봉산까지 공간을 하나로 잇고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의 역사를 연결하는 의미가 있다. 이음 1977에서 준비한 다시 보는 개항장 리포트 1977은 이 공간 안에서 이뤄진 다양한 삶의 기록들을 살펴보는 전시이다. 인천 개항장에는 굉장히 많은 건축 자산이 보존되어 있는데 이 자산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기록하면서 공유하는 작업들도 병행해서 시도해 왔습니다. 삶, 터, 공간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저희들이 기록 작업을 해 왔는데 그 기록한 내용들을 이제 전시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공유하고자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음 1977의 첫 시작은 1884년 이 지역에 들어선 조계지에서 시작되었다. 조계지란 외국인이 자유롭게 통상하고 거주하며 취해 법권을 누리는 지역을 의미한다. 당시 주택 연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개항 이듬해부터 시작된 조계지 계획은 1888년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지금은 담장과 축대 등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만 이곳 송악동은 개항장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당시 세워진 서구식 건축물과 외국인들의 생활 흔적을 찾다 보면 과거 이곳은 국제도시 위상을 지닌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도로 보는 인천의 변화를 컨셉으로 김정호 대동여지도 속 인천, 그리고 러시아 건축가 사바친이 설계한 1888년에 인천 제물포 각국 조계지도는 각국 6개 나라 대표의 서명이 담겨 있으며 조계지 플랜을 최초로 설계한 기초 자료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사바친은 자유공원 일대를 서구식 도시설계 방식으로 꾸미는 한편 도로 구획 등 도시의 주요 시설을 배치했다. 개항 이후 인천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해안선의 변화. 직선으로 연결되는 해안선의 변화는 매립의 시작을, 두 번째 지도에선 조선 최초의 축항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인천의 모습을 담은 대형 사진. 총 4장의 엽서로 구성된 사진 중 2장만이 남아 당시의 풍경을 재현하고 있다. 현재 제물포 구락부 위에 세창량행 기숙사터. 그리고 현재 이 집의 위치는 이 지역으로 henkel 저택의 일부이다. 이음 1977의 130년 전 모습으로 추정되는 henkel 저택. 사실 이 사진은 6.25 이후 많이 파손된 모습이지만 유일하게 남은 henkel 저택 정경 사진이다. 이음 1977이 henkel 저택 부지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문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발행한 이 문서를 통해 각국의 조계는 1914년에 폐지되었으며 기준점이 된 역사자료관을 토대로 6호 필지가 henkel의 저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는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해 완성된다. 이곳의 가치를 완성시킨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김수근 건축가의 건축 철학을 담은 스키플로우형 계단. 거실과 개인 공간을 잇는 계단은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소통 공간이 되었다. 건축가가 바다가 보이는 창을 통해 거실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자 했다면 정작 가족의 사랑을 받은 공간은
아기자기한 공간 구성과 아치, 그리고 창안으로 내리쬐는 햇살을 가득 품은 계단이었던 셈이다. 작은 공간을 채운 창, 그리고 다락까지 구석구석에 미학을 담은 계단은 옛 동네 골목길을 닮았다. 사람으로 비로소 완성된 집. 집을 계획하기 전부터 김숙은 건축가의 설계를 원했다는 부분은 공간 사옥을 방문해 건축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미 있던 나무를 그대로 살리는 등 건축의 완성도를 높였다. 창가에 나가서면 가까이에서는 중간 정원의 소담스러움이, 멀리에선 바다가 보이는 풍경은 이곳이 바로 현재의 아름다움을 바로 보는 공간이자 삶의 추억을 공유하는 곳임을 깨닫게 한다. 이음 1977의 매력은 전통과 현대 건축이 어우러진 공간이라는 점이다. 오랜 고궁의 벽돌을 쓰듯 이곳의 외벽은 문화재 보수용 회색 전도를, 내벽은 고려 정리소의 붉은 파벽돌을 사용했고, 곳곳에 배치한 아치형 통로는 따로 문을 만들지 않고도 공간을 나눠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평면이 아닌 기역자로 만든 창문에는 당시 지형 지물을 살리면서도 입체적인 구도를 원했던 건축가의 센스가 담겨 있다. 또한 당시 전나무 방수 기술이 새롭게 개발되자 건축가는 창틀을 목재로 시공함으로써 진보적인 건축 세계를 보여주었다. 방의 환기를 위해 대각선으로 쪽창을 설치하고 가족들의 옷을 걸어두었던 드레스룸에는 천창을 두어 사람들이 환한 공간을 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드레스룸을 장식한 범선 한 척은 평소 배에서 작업하기를 원했던 김숙은 건축가가 건축주에게 선물한 특별한 선물이다. 이음 1977은 천재 건축가 김숙은의 건축 철학과 문화적 이상을 실현해온 김숙은 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 이경성, 그리고 그들의 동지이자 후계자로서 공간그룹을 이끈 김원석의 흔적이 함께 살아 숨쉬는 공간이다. 세 번째 컨셉인 공간에선 이음 1977과 연관된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원래 있던 부엌을 개조해 만든 전시 공간을 환히 비추는 천창. 원래 환기와 채광을 위해 만든 천창은 1977년 당시 오일 쇼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건축가의 아이디어이다. 전기를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연 채광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건축가는 천창을 쓰는 한편 현관이와 거실에 큰 유리창을 배치했다.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벽돌의 거친 느낌과 한 장 한 장 손으로 쌓아야 하는 과정이 상징하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사랑했던 김숙은의 건축 철학처럼 이곳 건물 내부는 고려 정미소의 붉은 파벽돌을, 외부는 문화재 보수용 회색 전도를 사용함으로써 소박하면서 강인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아름다운 벽돌벽 사이로 환한 기운을 드러내는 바다가 보이는 창. 이음 1977의 백미이자 건축가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공간이기도 하다. 가까이는 건축주의 일터인 영진공사의 하역 현장이 바로 보이고, 멀게는 바다 너머의 세상이 보이는 이 공간에 들어서면 현실과 꿈을 넘나드는 이상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김숙은 건축가가 일본에서 구입했다는 오래된 전등 아래 건축주의 손때가 묻은 낡은 소파에 앉아 바다를 조망하자면 40여 년 전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을 이들의 이야기를 그려볼 수 있다. 김숙은의 설계가 시작되기 전 20여 년간 이 공간의 주인공이었던 이경성. 김숙은의 절친이기도 한 그가 남긴 몇 장의 사진 자료에는 1977년 이전의 이 공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김원석이 제시한 평면도에는 이곳을 레벨 차이가 20m나 되는 고약한 집, 하지만 기막히게 재미있는 조건을 오만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기막히지만 재미있는 집. 40여 년 전 김원석 건축가의 기록은 소소하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이음 1977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까? 이 전시는 공간을 전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오브제를 통해서 전시하기보다는 이 공간들을 잘 이해하고
또 감상하면서 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는 전시이기도 합니다.